마지막이에요. 확률 마지막. 어, 잠시만요. 아, 내가 증거를 인멸해 버렸네. 디펜던스, 인디펜던스 이거 얘기할 때 철자 지워버렸다. F인 거는 맞는데 제가 A라고 했었는지 E라고 했었는지 모르겠다. 씨. 예, 아무튼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자, 저, 조건, 조건부 확률 미친놈이네. 왜 잠깐만. 예, 그냥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의 패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건부 확률 아니죠. 아, 나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어, 자, 오늘의 주제는 독립인데요. 독립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라고 하시겠지만은, 독립 사건의 시행 확률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나? 율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뭔 소리야? 독립, 잠깐만,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건 사이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A, B가 독립이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이거 좀 전 강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어차피 왜냐면은 이거는 4단원. 네, 그 좀 전에 그 했었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즉 조건부 확률과 독립 있어봐요. 예, 정확한 명칭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래요. 예, 아무튼 뭔 소리야? 독립 사건의 시행 확률이라니. 라고 하는 거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그 사건인데 얘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각각의 횟수가 독립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면 서로 신경을 안 쓴다는 소리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주사위 던지는 걸 갖다가 뭐 5회 시행한다라고 해보자. 5회 시행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주사위 던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거기에서 특정 사건을 갖다가 하셔도 되고요. 뭐 첫 번째 주사위에서 뭐가 나왔겠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뭐가 나왔겠지. 세 번째 주사위에서 뭐가 나왔겠지. 근데 뭐가 나왔든지 간에 네 번째 주사위에서 내가 2가 나올 확률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첫 번째 행위가 두 번째 행위에 영향을 못 미치고 퍼스트 트라이가 세컨드에 영향을 못 미치고, 즉 얘네 둘은 서로 간에 신경 안 쓰는 독립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컨드가 썰드에도 독립.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뭐 주사위 눈이 2가 나올 확률 또는 2가 나오는 사건, 이 자체는 독립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근데 얘 이제 중학교 때를 제가 조금 중학교 교육과 항상 중학교 교육 과정은 제가 볼 때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빼고 차분차분하게 가르치던가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주머니 안에 흰 공 3개가 있고 까만 공 3개가 있어. 자, 이제 첫 번째 내가 넣어가지고 공을 하나 빼낼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공을 갖다가 빼냈을 때 뭐 공을 빼내면은 뭐 동일하죠. 화이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블랙이 나오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행위 자체는 내가 꺼낸 공을 갖다가 확인했어, 화이트 나왔네, 다시 그 공을 넣는 거예요. 그 펄스 트라이에서 뭐가 나왔든지 간에 확인하고 넣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 내가 공을 집으면은 흰 공이 나올 확률 여전히 얼마고? 2분의 1이고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고?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을 갖다가 꺼내는 행위를 할 때 첫 번째에서 공을 꺼내고 다시 넣는 행위를 갖다가 다시 원래 있던 이 사건 자체를 갖다가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복원 추출을 하면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복원 추출했을 시 두 번째에서 흰 공이 나올 P 오브 흰 공 확률은 그냥 2분의 1입니다. 검은 공도 2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즉, 첫 번째에서 내가 공을 꺼내고 난 다음에 그 공을 갖다가 다시 안 넣는 거예요. 안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P 오브 흰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상황은 처음에 흰 공을 뽑고 두 번째에 흰 공을 뽑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검은 공을 뽑고 흰 공을 뽑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처음에 흰 공 뽑았으면은 얼마가 되게 된다? 2분의 1. 그리고 이제 흰 공 2개에 검은 공 5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가 되게 되는 거죠. 즉 5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블랙을 뽑을 확률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분의 3을 뽑을 확률이었던 거니까 10분의 3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흰 공을 뽑을 확률은 그래서 10분의 2 더하기 얼마? 10분의 3 해서 얘는 얼마? 10분의 일단은 5가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봤죠? 흰 공 뽑고 2분의 1 그리고 5분의 2 그 다음에 검은 공 뽑고 5분의 3 그래서 10분의 3 10분의 2 예예 그니까 뭐 야야이씨 결과는 어찌됐든 똑같네. 자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더라도 앞에서 복원 추출을 하면은 앞에서 무슨 공을 뽑든지 뒤에서 내가 흰 공을 뽑고 검은 공을 뽑고 이러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은 그 앞에서 흰 공을 뽑으면은 그죠? 두 번째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검은 공을 뽑으면 두 번째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 10분의 5분의 아까 전에 얼마였죠? 죄송합니다. 5분의 1이 되겠죠. 아니 5분의 2 미친놈이네. 5분의 3이 되겠죠. 그냥 두 번째에만 집중을 한다면. 죄송해요. 앞에 있는 거 잊으세요. 괜히 헷갈리게 해드렸다. 즉 똑같은 주머니에서 똑같이 공을 꺼내더라도 복원 추출을 해주시면은 각각의 확률, 무슨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독립사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복원 추출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무슨 공이 나왔느냐가 뒤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first의 행동이 second의 행동에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둘은 독립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 독립확률과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도 배우기는 배워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고등학교 2학년이 넘어간 그러니까 저는 수학은 말이거든요. 일단은 말을 글로 옮긴 거예요. 아니 말을 글로 옮긴 게 말을 기호로 바꾼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근데 문제는 말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기호를 어떻게 하냐고 이해를.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을 갖다가 중학교 2학년한테 물론 요즘은 똑똑해가지고 다들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 같은 머리 나쁜 애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이걸 갖고 보건 추출이 이렇고 비보건 추출은 이렇게 계산하고 아이씨 말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거 풀이법 구분을 갖다가 해줘 본들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보건 추출의 경우가 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앞에서 뭐를 뽑았든 뒤에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얘는 독립사건이 되게 되는데요. 앞에서 뭐를 뽑느냐에 따라서 뒷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얘는 비보건 추출이다. 즉 독립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독립사건을 시행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좀 이제 요런 경우도 그 뭐 물론 이거는 제가 한 번씩 태클 거는 거지만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유투 또 농구 어느 정도 아시죠? 자유투 성공률이 율이 3분의 1인 선수가 자유투를 던진다고 해보세요. 사실은 이거는요. 자유투 성공률이 3분의 1인 선수가 공을 3번 던진다라고 해봐요. 처음에 성공을 하든 말든 두 번째 공을 던질 때, 자 처음에 성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던질 때 여전히 성공률이 3분의 1일까요? 아니면은 처음에 실패를 했어. 두 번째 던질 때 여전히 성공률은 3분의 1일까요? 사실은 이거는 저는 독립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던졌을 때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자만을 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아니면은 긴장이 풀려가지고 더 잘 던질 수도 있고요. 즉, 두 번째 성공률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실패를 했어. 정신 차리고 잘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더 긴장을 해가지고 더 못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즉, 사실은 자유투 성공률이 왜, 오씨, 너 지금 이런 예를 왜, 자유투 성공률은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즉,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정확하게는 각각의 자유투 성공률은 독립이다. 라는 걸 꼭 알려줘야 돼요. 즉, 앞에서 실패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갖다가 밝혀줘야만 합니다. 꼭.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나오거나 만약에 모의고사마저도 그렇게까지는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원에서 하는 모의고사, 육모, 구모나 수능에서는 이런 경우에 절대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걸 갖다가 밝힙니다. 예.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독립이랑 독립이 뭐 말이 없었잖아. 그러면 이게 답이 될 수가 있나?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를 풀면서 그냥 사회적 뭐라 그럴까? 동의? 암묵적 동의라고 해야 되나?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의구심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확하게는 독립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자유투를 던지는 행위를 갖다가 뭐 5번 하는데, 앞에서 성공하고 말고가 당연히, 그거 봐봐요. 저 뭐야. 축구 승부차기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로 실축할 확률이 높아져요. 나중에. 앞에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사회적 안목에 따라서 그냥 문제집에서 나오시면은 또 괜히 또 그거에다가 학교에서 시험 나왔는데 에이 쌤 그거 틀렸는데 독립 아닌 그러지 마시고요. 괜히 선생님들하고 척져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독립이라고 보고요. 요걸 갖다가 제가 뭘 요거 요 사건이 독립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고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 참 뭔가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찾은 거는 좋은데 아직까지 조금 이제 적응할 때쯤 되면 제가 개념 강의가 끝나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즉, 슛 성공률이 3분의 1인 선수가 3번 던졌을 때 2번 성공할 확률은 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고요. 즉, 3분의 1인 선수가 확률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3번 던져가지고 2번 성공했다. 슛을 성공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성공한 거, 슛 성공한 걸 갖다가 동그라미, 실패한 걸 꽃배로 친다라면은 2번 성공하고 마지막에 실패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이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는 이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성공할 확률을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슛을 성공할 확률은 얼마? 3분의 1. 그리고, 그죠? 두 번째 슛을 성공할 확률 얼마? 3분의 1. 왜? 앞에 있는 것이, 자, 사회적 암묵입니다. 각각의 슛은 독립이다. 되셨나요? 근데 세 번째는 실패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게 되는 거예요. 즉 3분의 2 해서 얼마? 27분의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얘 계산하지 말 걸 그랬나? 자, 얘 같은 경우도요.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 즉 27분의 2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요.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해서 얼마? 27분의 2가 되게 되는 거예요. 즉, 3번 던져서 2번 성공할 확률은 27분의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잠깐만 봐봐. 요 해서 더하는 건 알겠는데 엄마야 이거 지금 보니까 다들 확률이 계산해보면 똑같네. 똑같은 게 3번 나오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네. 도대체 이 곱하기 3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 똑같은 확률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잠깐만 3번 시행했으니까 성공할 두 자리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3번 중 성공할 두 자리를 갖다가 추징만 해주면 되는 거죠. 뽑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실패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횟수만큼 같은 확률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3C2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라는 요 계산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는 공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즉 일어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을 R회, N회 시행했을 때 R회 일어날 확률은 우리는 독립 사건의 시행 확률이라고 하고 P는 그 확률 P는 자 이제 N번 시행했어. N번 시행했으니까 N자리가 열려 있을 거야. 여기에서 R회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가 들어갈 R자리를 갖다가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는 X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확률의 계산은 그러면은 왜? 일어났으니까 P가 R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X에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즉 1-P가 N-R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거는 N자리 중에서 R자리 뽑아주시고 P의 R승, Q의 N-R승이다. 각 공식이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요거 가지고 좀 전에 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Q 뭔데? 예, 그래서 공식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Q는 요 뒤에도 나오니까 단 Q는 1-P를 얘기한다. 자, 이제 좀 전에 문제로 돌아가서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사건을 갖다가 3회 시행했을 때 2회 성공할 확률은 3C2의 P의 2승 3분의 2의 3 빼기 2 되셨나요? 1승. 그래서 우리가 27분의 얼마 6이 계산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면은 9분의 얼마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성공률이 3분의 1인 선수가 4번 던져서 2번 성공할 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독립사건이니까 4C2에 3분의 1에 2승 3분의 2에
2승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죠. 즉 81분의 4 곱하기 6. 그래서 27분의 8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이게 독립사건의 시행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확률이 P인 독립사건을 N회 시행했을 때 R회 일어날 확률을 독립사건의 시행 확률이라고 하고, 그 확률 P는 NCR에 P의 R승, Q의 N-R승이다. 이건 공식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뭐 문제풀이 단독으로라기보다는 그냥 문제 중간중간에 계속 쓰이는 이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축하드려요. 일단은 확률이 끝이 났습니다. 이 확률이 끝이 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강의부터는 당장 통계로 들어가게 돼요. 아싸, 드디어 경우의 수 빠져나오는구나. 예, 경우의 수는 얼추 빠져나오셨다고 보셔도 되지만은요, 통계에서 확률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계는 또 확률에서 나오는 어찌됐든 확률과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입니다. 아씨, 그러면 또 경우의 수, 아니, 아무튼 뭐 그래요. 경우의 수까지는 안 묻는 확률이에요. 특히나 이런 독립사건의 시행 확률이 계속 개념마다 필요할 거예요. 개념에 필요해요. 실제 계산에는 그닥 안 필요합니다. 실제 통계 문제풀이에는 잘 안 필요한데요. 개념에서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가 아니라 얘는 그냥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3, 4단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률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추가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왜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갖다가 구하는데, 보편적으로 그 확률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가 일단 필요한 거고,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다가 쭉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정작 확률에서 우리가 추가된 공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합집합 공식, 배반관계, 조건부 확률의 계산법, 세팅법, 읽음법, 독립, 그리고 독립사건의 시행, 이 7가지가 다라는 거예요. 즉, 이 7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미친 듯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조금이라도 헷갈리신다. 예. 제가 학원이었으면 좀 험한 소리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거 정도는 절대 완벽한. 아니, 뭐 물론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만은, 2단원에 7개만 외우면 되는 거면은 얼마나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 잘 없.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통계 파트 1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